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초록은 날마다 짙어지고 바람은 꽃잎 대신 나뭇잎의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무언가를 애써 이루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계절이지요.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나무를 유독 사랑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나무는 고독하지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다 라며 나무의 당당한 삶을 예찬했습니다. 치열했던 봄을 지나 온통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은 5월의 나무들처럼 잠시 걸음을 늦추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작은 행복 하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도듬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5월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먼저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엄마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통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껴보셨나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죠. 오늘은 방랑과 고향의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어서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과 아늑한 위로를 주는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 시집 나그네의 노래에서 나무들이라는 에세이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화가입니다.
선교사인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창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광기에 가까운 열정 때문에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서점의 견습생, 시계공장의 견습공으로 일하면서도 독서에 몰두하여 시인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나이 40에 그림 그리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22세에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정을 받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대표작으로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타르타 등이 있으며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말년을 스위스에서 생활하며 정원을 가꾸며 낙엽 태우는 것을 즐겼답니다. 그때 자연, 정원, 숲이라는 주제로 에세이와 시를 많이 남겼고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무들, 헤르만 헤세. 내게 있어 나무들은 언제나 감명 깊은 설교자였다. 나는 그들이 산림이나 숲 속에서 그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며 사는 것을 볼 때 엄숙해진다. 나는 그들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한층 더 숙연해진다. 그들은 마치 외로운 사람과도 같아 보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약함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 같지는 않고 베토벤이나 니체 같은 위대한 외로운 사람 같아 보인다. 그들의 가지 속에서 세상이 수런거리고 그 뿌리는 무한함 속에서 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자신을 잃은 채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생명력을 다해서 단 한 가지 일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 안에 살아있는 그들 자신의 법칙을 실현하고 그들 본연의 모습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힘차게 자란 굳건한 나무보다 성스럽고 의젓한 것은 없다. 한 그루의 나무가 톱으로 잘리어 그의 생생한 죽음의 상처를 햇볕에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그루터기 곧 그 자신의 둥근 비석 위에서 그 나무의 역사 전부를 읽을 수 있다. 나이테와 옹이에는 그의 모든 삶의 투쟁, 모든 고난, 모든 병고, 모든 행복과 번영이 기록되어 있고 굶주리던 해와 풍요롭던 해, 견디어 온 싸움과 이겨나온 폭풍들이 적혀 있다.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목재는 얇은 나이테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높은 산꼭대기와 그칠 새 없는 위험 속에서 힘차고 굳건하게 자란다는 것은 농부의 어떤 아들들도 다 알고 있다. 나무는 신성한 것, 나무와 더불어 이야기할 줄 알고 나무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 나무는 가르침을 설교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사소한 것엔 의연한 채 삶의 근본 법칙만을 웅변한다. 한 그루의 나무는 말한다. 나에게는 하나의 핵, 하나의 불꽃, 하나의 생각만이 숨겨져 있다. 나무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안다. 영원한 어머니가 나를 탄생시키려 감행한 시도는 한 번만의 것이다. 나의 모습과 껍질의 무늬도 한 번만의 것이다. 내 잎사귀의 가장 미세한 움직임도 이 줄기의 조그만 상처도 다 한 번만의 것이다. 나의 임무는 이 특출한 한 번만의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형성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의 나무는 말한다. 나의 힘은 신념이다. 나는 나의 조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또 매년 나에게서 태어나는 수천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 나는 나의 시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나갈 뿐이다. 그 밖에 내가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내 임무의 신성함을 믿는다.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고 삶을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어 할 때면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른다. 진정해요. 제발 진정해. 그리고 날 봐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런 것은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지요. 그대 속에 잠재하는 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오. 그러면 그따위 생각은 꼬리를 감추게 되고 말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당신을 어머니와 고향에서 데리고 나와버리지는 않는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루하루가 당신을 새로이 당신 어머니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고향은 이곳이나 저곳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향은 당신 속에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해질녘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듣노라면 내 가슴 속에선 방랑에 대한 그리움이 끓어오른다. 한참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방랑에 대한 그리움이 그 중요한 의미를 깨우쳐준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괴로움에서 도피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코 괴로움에서 도피고자 하는 의지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고향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의 생명의 새로운 닮음에 대한 그리움인 것이다. 그것은 집으로 통하고 있다. 모든 방랑의 길은 고향의 집으로 통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탄생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이고 그 모든 것의 무덤은 어머니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나무는 저녁바람에 나부끼면서 그렇게 일러준다. 나무는 우리들보다 더 오래 산 만큼 심오한 신념을 냉철하고도 깊은 판단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보다 현명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면 그때는 정말 우리들 생각이 짧음과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비할 바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나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젠 나무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가 그 자신으로 있는 것 외에는 되고자 하지 않는다. 그가 그 자신으로 있는 것, 그것이 고향인 것이고 행복인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무들이라는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나이 든 시인의 애정어린 시선은 아직도 나무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의 깊이를 느끼며 그가 나무들을 만나던 시간 속에서 저도 덩달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습니다. 나무의 흔들림을 보며 햇새는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라는 우주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멀리 떠나는 방랑의 발걸음조차 결국은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고작 몇십 년을 살며 눈앞의 이익과 불안에 일희일비하지만 나무는 몇백 년을 한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햇새는 그 심오한 신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합니다. 나무의 언어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 글은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나무가 건네는 위로의 연서 같습니다.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햇새가 느꼈을 그 고요한 평화가 고스란히 전해져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향이자 행복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듬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오늘은 창밖의 나무나 바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타인이 되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 걸어가 보기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